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노인의학과 식이요법을 전담해온 전문의 정유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가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첫째,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되살리는 마법 같은 고기를 알게 됩니다. 둘째, 관절염 통증을 줄이고 걷는 힘을 되찾아주는 특별한 단백질 공급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심장병과 대장암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식단 비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들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달콤한 베이컨, 간편하게 드시는 햄 샌드위치, 가족 모임 때마다 구워 먹는 삼겹살, 그리고 근사한 저녁 식사에 붉은 스테이크. 이 네 가지를 60세 이후에도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3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79세 송미의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갑작스런 심장 발작이었죠. 할머니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베이컨을 구워 먹었는데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송 할머니는 50년 넘게 매일 아침 베이컨 2장을 구워 드셨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서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르게 변합니다. 젊을 때 무리 없이 처리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 시스템이 급격히 변합니다. 젊을 때는 염증을 빠르게 없애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속에 염증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공육류인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음식들은 아질산염이라는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염증과 암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송 할머니의 경우를 더 자세히 보면 매일 드신 베이컨 때문에 혈관벽에 염증이 쌓였습니다. 젊을 때는 이 염증을 몸이 알아서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처리 능력이 떨어지자 결국 심장 혈관이 막힌 거죠.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지만 그 후 식단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그럼 60세 이후에는 모든 고기를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고기 섭취는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이 더욱 중요해지거든요. 문제는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60세 이후에 꼭 먹어야 할 생명을 살리는 고기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연어를 먹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75세 이정미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연어를 2번씩 드시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관절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무릎을 굽히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연어의 오메가3가 관절의 염증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고기는 방목 닭고기입니다. 일반 닭고기와 달리 자연에서 자란 닭은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완벽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 방목 닭고기를 주 3회 섭취한 70대 노인들의 근육량이 6개월 만에 15%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소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장류를 기피하시는데
사실소가는 비타민 B12의 보고입니다. B12는 신경계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데 60세 이후에는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소간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20배에 달하는 B12가 들어있어요. 88세 조문태 할아버지는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주 소간을 조금씩 드시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암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지금은 손주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치는 가정의 식사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 생명의 고기는 정어리입니다. 작은 생선이지만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정어리는 수은 농도가 낮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60세 이후의 고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왜 베이컨이 달콤한 함정인지 그 속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50년간 아침의 습관이 어떻게 대장암의 문을 열었는지 충격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고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이컨입니다.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베이컨 한 장에는 약 3g의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60세 이후 하루 권장 포화지방 섭취량의 15%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베이컨을 한 장만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2-3장은 드시죠. 그럼 벌써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아침에만 드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베이컨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물질은 베이컨의 붉은색을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넣는 방부제인데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베이컨을 먹는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률이 18% 높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미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심장 발작 후 검사를 받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혈관벽에 쌓인 플라크가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특히 관상동맥 세 곳이 70% 이상 막혀 있었죠. 의료진은 이것이 장기간의 가공육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햄입니다. 많은 분들이 햄을 베이컨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햄에는 베이컨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햄 100g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60%가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 왜 문제일까요?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과도한 나트륨을 쉽게 배출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같은 양의 햄을 먹어도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을 50% 초과하는 70대 노인들의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30% 빨랐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세 번째 위험한 고기는 덜 익힌 스테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즙이 풍부한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선호하시는데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산은 음식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을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40%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덜 익힌 고기에 있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이 우리 몸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적색육에는 햄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적색육을 섭취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염증성 장질환 발생률이 42%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고기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삼겹살 200g에는 약 30g의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후 하루 권장량의 150%에 해당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삼겹살을 구울 때 생기는 화학물질들입니다. 고온에서 지방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고온에서 구운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60%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숯불에 구워 먹는 문화에서는 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퇴직 후 거의 매주 친구들과 삼겹살을 드셨어요.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절염으로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 온몸의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로 인한 만성 염증이었습니다. 삼겹살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이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한 거죠. 할아버지는 삼겹살 섭취를 월 1회로 줄이고 대신 연어와 닭가슴살로 바꾸셨어요. 3개월 후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고기들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빈도와 양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해요. 베이컨과 햄은 월 2회 이하로, 스테이크는 월 1회, 그것도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삼겹살도 월 1회 정도로 줄이고 구울 때는 너무 태우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기들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가공육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도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해줘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위험한 고기들 대신 생명을 살리는 좋은 고기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연어, 방목, 닭고기, 소간, 정어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의 고기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기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며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먼저 연어의 놀라운 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어 100g에는 약 2.3g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도 DHA와 EPA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EPA는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물질이에요. UCLA 의과대학에서 5년간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연어를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뇌 용적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 더 컸습니다. 4%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는 뇌 나이를 2년 젊게 만드는 효과와 같아요. 더 놀라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82세 김영희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손주들의 이름을 자주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걱정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연어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의 생일까지 정확히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연어의 아스타잔틴 때문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연어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비타민 E보다 550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이 성분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기억력을 되살린 겁니다. 연어를 고를 때는 야생 연어를 선택하세요. 양식 연어보다 오메가3 함량이 30% 높고 수은이나 항생제 걱정도 적어요. 요리할 때는 16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고온에서 파괴되거든요. 두 번째 생명의 고기인 방목 닭고기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닭고기와 방목 닭고기의 차이는 단순히 사육 환경만이 아닙니다. 영양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방목 닭고기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일반 닭고기보다 40%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영양소예요. 나이가 들면서 매년 1-2%씩 줄어드는 근육량을 보충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서울대 의대 노인의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방목 닭고기를 주 3회 섭취한 70대 노인들이 일반 닭고기를 먹은 그룹보다 6개월 후 악력이 25% 증가했습니다. 악력은 전체 근력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측정값이에요. 74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2층에 있는 침실을 포기하고 거실에서 주무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방목 닭고기를 꾸준히 드신 지 4개월 후
다시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은 거죠. 방목 닭고기를 고를 때는 무항생제 또는 유기농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요리할 때는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세 번째 기적의 고기인 소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을 끓이시는데 이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소간은 자연이 만든 종합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간 100g에는 비타민 B12가 83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3,400%에 해당합니다.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보호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60세 이후에는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B12 부족은 단순히 빈혈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 저하, 우울감, 말초신경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치매로 오진되는 경우에 15%가 B12 부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7세 박순자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계속된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셨어요.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B12 수치가 정상 하한선보다 낮게 나왔어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간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억력도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소간에는 B12뿐만 아니라 엽산, 비타민 A,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햄철이라는 형태의 철분은 식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5배 높아요. 60세 이후 흔한 철분 부족성 빈혈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소간을 요리할 때는 우유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특유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비타민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어리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어리는 작은 생선이지만 영양의 보고예요. 정어리 100g에는 칼슘이 382mg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 한 컵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밀도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요. 하지만 정어리의 칼슘과 비타민 D가 이를 막아줍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정어리를 섭취한 70세 이상 여성들의 골절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정어리의 칼슘은 뼈에서 특히 잘 흡수되는 형태거든요. 80세 강복순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될 위험이 높은 상태였죠. 하지만 정어리를 꾸준히 드신 지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요추 골밀도가 15% 증가한 거예요. 이는 70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어리에는 코엔자임 Q10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심장 근육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성분인데 정어리를 통해 보충할 수 있어요. 정어리를 고를 때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눈이 맑고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 정어리도 영양가가 높지만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이 4가지 생명의 고기들을 어떻게 식단에 포함시킬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바꾸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에서 어떻게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먼저 일주일 식단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연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방목 닭고기, 수요일에는 소간, 토요일에는 정어리, 일요일에는 휴식 또는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식단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단계별 접근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는 대체 전략입니다. 기존에 드시던 위험한 고기를 바로 끊지 마시고 서서히 좋은 고기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주 3회 드시던 삼겹살을 주 2회로 줄이고 대신 주 1회는 연어로 바꾸는 거예요. 2주 후에는 삼겹살을 주 1회로 연어를 주 2회로 늘려보세요. 65세 이진수 할아버지가 바로 이 방법으로 성공하셨어요. 처음에는 연어는 비싸고 맛도 없다며 거부하셨는데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니 3개월 후에는
이제 삼겹살보다 연어가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해진 몸이 자연스럽게 좋은 음식을 원하게 된 거죠. 2단계는 조리법 개선입니다. 같은 고기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연어는 찜이나 구이로, 닭고기는 삶거나 오븐에 구워서, 소간은 볶음으로, 정어리는 조림이나 구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온 조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AGES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해요. 대신 160도 이하의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면 영양소도 보존되고 독성 물질 생성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영양 시너지 활용입니다. 좋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높여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연어와 함께 아보카도를 드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3배 증가합니다. 닭고기와 함께 브로콜리를 드시면 단백질 이용률이 높아져요. 소간과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키위를 드시면 철분 흡수가 5배 좋아집니다. 정어리와 함께 시금치를 드시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흡수돼서 뼈 건강에 더욱 좋아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이런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83세 한영옥 할머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어요. 무릎 관절염과 골다공증이 심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죠. 하지만 식단을 바꾼 지 8개월 후 할머니는 지팡이를 버리고 매일 30분씩 산책을 다니고 계세요. 할머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2개월 동안은 염증 수치가 서서히 감소했어요. 3-4개월째부터는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6개월 후부터는 근육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후 현재는 골밀도까지 향상되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연어구이를, 월요일과 목요일에 닭가슴살 샐러드를, 수요일에 소간볶음을, 토요일에 정어리 조림을 드셨어요. 그리고 매일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셨죠. 또 다른 사례인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2-3년 내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인지능력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기억력 점수가 30% 향상되었고 주의 집중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료진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놀라워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신문을 읽고 손주들과 체스를 두실 정도로 정신이 맑으세요.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 2주 후부터 체력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6주 후부터는 혈액검사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요. 3개월 후부터는 본격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혼자 하기 어려워요.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자녀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60세 이후의 인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올바른 고기 선택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어요. 치매 걱정 없이 손주들과 놀고 관절 통증 없이 여행 다니고 심장병 걱정 없이 매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정리해 보세요. 베이컨, 햄, 소시지는 조금씩 줄여나가고 대신 연어, 방목, 닭고기, 소간, 정어리로 채워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건강한 식탁에서 건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고기 선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